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중환자실에서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각종 관과 선에 연결된 채로 생과 사의 경계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가족들은 매일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환자 본인은 의식도 없는 상태로 단지 심장만 뛰는 연명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겁지만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 바로 존엄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피하고 싶어 하시지만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70대 후반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됐어요.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어서 모든 연명치료를 선택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원비만 매달 500만 원씩 나가고 아버지는 의식도 없는 상태로 각종 기계에 의존해서 숨만 쉬고 계셨어요. 딸인 김 씨는 매일 밤 아버지 곁에서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 게 과연 효도일까요?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내 가족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사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품이 있고 존엄한 마지막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준비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존엄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존엄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존엄사, 즉 연명치료 중단이에요. 이미 시작된 생명유지장치나 치료를 중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적극적 존엄사인데 이건 직접적으로 생명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존엄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미리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했거나 가족들이 환자의 평소 의사를 증언할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결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환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어떤 자녀는 끝까지 해보자고 하고 다른 자녀는 이제 보내드리자고 해요. 이때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미리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건강할 때 미리 본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문서예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연명치료의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중환자실 입원비만 하루에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 달이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죠. 여기에 각종 검사비, 약값, 의료진 상담비까지 더하면 매달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80대 할머니가 치매 말기에 폐렴까지 걸리셔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들어간 비용이 4천만 원이 넘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는데 결국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죠. 더 안타까운 건 할머니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식물인간이 되느니 차라리 편안히 가고 싶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이런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할 수 있는 준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에요.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작성 비용도 무료거든요. 두 번째는 가족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거예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를 꺼내보세요. 만약 내가 의식을 잃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가족 간 의견 충돌이에요. 특히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 누군가는 끝까지 해보자고 하고 누군가는 이제 그만하자고 해요. 이런 갈등이 나중에는 가족 관계까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에 상담했던 박신의 가족 이야기예요. 70대 아버지가 가난 말기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는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끝까지 살려야 한다고 했고 둘째는 이제 편하게 보내드리자고 했어요. 작은 딸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고요. 결국 가족들이 병원 복도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소란을 겪어야 했고 가족들은 지금도 서로 만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과연 아버지가 원했던 마지막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갈등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부모님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족 모임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만약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어떤 치료를 원하시나요? 어떤 상황에서는 치료를 중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런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세 번째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의료진 상담, 가족 동의, 법적 서류 작성 등등 말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씨는 미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셨어요. 그런데 막상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아직 연명치료 중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당황했죠? 분명히 미리 준비해뒀는데 실제로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 의료진과 상담하고 추가 서류도 작성하고 몇 주가 걸려서야 절차가 완료됐어요. 이런 복잡함을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더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신뢰할 만한 주치의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있으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훨씬 수월해져요. 두 번째는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 의료적 결정을 대신 내려줄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평소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둬야 해요. 세 번째는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할 때 법적으로 문제없이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거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실천 방법들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인가? 가족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가? 어떤 상황에서는 치료를 중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 과정만으로도 나중에 가족들이 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돼요. 다음 주 안에는 가족들과 이런 대화를 해보세요. 무겁게 시작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꺼내보세요. 요즘 뉴스에서 존엄사 얘기 많이 나오더라. 우리도 이런 거 미리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만약 식물인간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한 달 안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평소 다니시는 병원에 문의해 보셔도 돼요. 상담받을 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가족력, 앞서 정리한 가치관 내용, 전문가가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보세요. 작성 장소는 여러 곳이 있어요. 먼저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해 보세요. 무료로 상담받고 작성할 수 있어요.
큰 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요. 평소 다니시는 병원에 문의해 보세요. 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죠? 작성할 때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충분히 생각하고 작성하세요. 한번 작성한 후에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적당히 해달라가 아니라 인공호흡기는 거부한다.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주세요. 셋째,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작성한 내용을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혼선이 없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번 작성하고 끝이 아니에요. 건강 상태가 변하거나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은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필요하면 수정하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주기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노후 준비 정보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존엄사 준비는 단순히 서류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도 높아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둘째,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하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그만큼 존엄한 마지막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정신적 건강도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해요. 존엄사와 관련해서 경제적 준비도 중요해요. 만약 연명치료를 선택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의료보험을 점검해 보세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치료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응급 상황 대비 자금을 준비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서 별도로 돈을 모아두는 거예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외에도 다른 법적 준비들이 있어요. 유언장 작성 재산 상속뿐만 아니라 장례 방법, 묘지 위치 등도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한다면 장기기증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어요. 이런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모 씨는 50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어요. 그때는 건강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셨죠? 10년 후 이모 씨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수술이 어렵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모 씨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뒀거든요. 이모 씨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완화 의료를 선택하셨어요.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걸 택한 거죠. 마지막 몇 달 동안 손자들과 여행도 다녀오시고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도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모 씨가 돌아가실 때는 정말 평온하셨어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만약 이모 씨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모 씨도 원하지 않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무거웠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존엄사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두면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첫째,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을 수 있어요. 둘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넷째,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현재 삶이 더 충실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큰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준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의료진,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